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토트넘이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고요. 좀 축구 유튜버로서 슬픈 하루가 됐어요. 리즈, 리버풀도 0대0, 브렌트포드 토트넘도 0대0. 글쎄요. 영국 사람들이 새벽에 축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이 서로 졸린가 봐요. 새벽에 축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이렇게 하면은 뭐 축구 유튜버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면 연초부터 답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는 글쎄요,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그래도 좀 뭔가를 하나 싶었지만 후반전에는 다시 그 원래 어떤 경기력으로 복귀를 했고, 어떤 특별한 장면이 딱히 기억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롱볼 축구라고 보기에는 의도된 롱볼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타의적으로 롱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걷어낸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걷어내는 것도 스킬이 있잖아요. 우리 팀 선수 있는 쪽으로 걷어낸다든지 뭐 아예 넘겨서 공간 쪽으로 때린다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토트넘은 걷어내는 것도 그냥 걷어내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표현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기 토트넘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남고 반대항전 축구 메타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학교 대 학교 대표로 게임하는 거 말고 뭐 체육대회에서 반대항전 축구하면은 서로 그냥 뻥뻥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느낌의 경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 팀이 하려는 축구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브렌트포드도 토트넘도 약간 뭐 롱볼 후에 경합에서 이겨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프랭크도 브렌트포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색깔과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좀 적용하려다 보니까 뭐 비슷하죠. 세트피스 노리는 그런 축구. 근데 이제 지금 브렌트포드의 감독인 앤드류스 감독도 세트피스 코치 출신이다 보니까 또 비슷하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양 팀이 세트피스를 좀 노리는 그런 지루한 양상의 경기가 반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선수 한 명씩 한번 얘기해보자면, 사실 지금 토트넘의 오늘 선발 라인업으로 나왔던 오도베르가 지난 경기 팰리스전에서는 나와서 골대도 맞추고 뭐 1대1 돌파도 괜찮은 것들 보여주고 스피드도 빠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오도베르는 약간 드리블 잘하는 유망주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면 오도베르가 번뜩이는 장면, 그러니까 고점이 괜찮았던 장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패스 타이밍이 좀 느리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막 번뜩이면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결국 그 선수가 좀 성숙한 플레이를 하려면 저는 공이 나가야 되는 타이밍과 그렇지 않은 타이밍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도베르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줘야 될 때 빨리 줄 수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스피드나 돌파 능력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 그래서 고점으로 봤을 때는 기술은 없는 선수가 아닌데 결국에 계속해서 기용받으려면 실수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두스. 저는 토트넘이 만약에 반강제적으로 걷어낸다고 하면 이 쿠두스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그거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쿠두스가 토트넘이 공 잡았을 때 좀 뒷공간 쪽으로 띄워주는 움직임을 하면 공 차는 사람들도 거기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쿠두스는 너무 받고 가려다 보니까 이 뭔가 롱볼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쿠두스는 너무 진짜 온더볼에만 집중하는 스타일? 오프더볼은 너무 아쉬운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쿠두스 정도의 온더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오프더볼, 공 없을 때 움직임만 좋으면 훨씬 더 위력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프더블 부분이 좀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게 공을 잡고 나면은 주변에 동료가 뛰는데 간결하게 놔줘야 될 타이밍에 한 번 더 공을 끌고 가면서 거기서 좀 타이밍이 죽고, 뭐 잘하면 그냥 뒤로 백패스하면서 안 뺏기고 안 좋으면 그냥 공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요새 쿠두스는 오히려 템포를 늦추는 일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또 팔리냐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확실히 팔리냐를 지금 상황에서는 토트넘이 선발로 기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팔리냐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사실 토트넘이 지금 공격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선수들과 정교한 공격 작업을 통해서 상대 수비진의 균열을 일으켜서 득점하는 그런 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수비라도 잘하는 게 낫다. 그리고 냉정하게 토트넘은 뭐 3선에서 풀어가서 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대한테 공을 주고 경합 상황에서 토트넘이 뺏은 다음에 더 높은 위치에서 빠르게 역습가는 게 훨씬 더 득점할 확률을 높여주지 않나 싶은데 그런 상황으로 게임할 거면 팔리냐만한 선수가 없다. 지금 토트넘에는. 그리고 팔리냐는 수비력에서는 적어도 기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자기 몫은 해줘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독으로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아, 얘는 나가면 이 정도는 해주겠다. 아, 얘는 나가면 그래도 수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수비적인 색깔로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팔리냐를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경기 그나마 핵심 선수 뽑자면, 그나마 토트넘에서 가장 좋았던 선수 뽑자면 공격은 히샬리송, 미드필더는 벤탄쿠르, 수비는 반더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히샬리송은 확실히 감각이 좀 살아있는 모습이다. 저번 경기 오프사이드로 2번의 골이 취소되긴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 지켜줘서 빼주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공격수로서의 슈팅 부분은 조금 더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 다음 벤탄쿠르는 이번 시즌 중에 가장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경기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벤탄쿠르가 잘했을 때 이런 느낌이었다고 느껴져요. 볼 관리가 좀 올라가고 또 5대5 애매한 공도 경합에서 이겨내면서 우리 팀 선수들한테 빼주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수비 커버도 잘해주면서 상대의 가장 위력적인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를 약하게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했고 벤탄쿠르가 원래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2개예요. 첫 번째 인터셉트, 패스길 잘 예측해서 공 끊어주는 거. 오늘 벤탄쿠르 인터셉트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태클은 이번 경기 없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벤탄쿠르가 올라왔다. 사실 팔리냐가 수비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채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벤탄쿠르가 이렇게 올라와 준다? 그러면 후반기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반더벤 얘기해보자면 반더벤은 오늘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렌트포드가 상대를 한번 뚫을 때 보면 결국에는 상대가 내려앉아 있을 때는 세트피스로 아니면 상대가 공격을 올라왔을 때는 뭐 샷에 당고 그 다음에 이고르티하고 이런 선수들을 활용해서 한방 역습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 맨유가 브렌트포드한테 졌을 때 보면 그때 맥과이어 같은 선수가 최종 수비를 책임지면서 뒷공간 뚫렸을 때 스피드로 아예 대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토트넘은 반더벤이 뒷공간 커버하는 건 거의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고르티아고를 그냥 속도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뭐 공격적인 경기력은 안 좋더라도 실점은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반더벤과 벤탄쿠르 이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치그레이는 저는 그레이는 저점이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봐요. 사실 그레이가 지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트넘에 딱 핏한 자리가 없어요. 토트넘은 투볼란치 쓰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이거나 아니면 앞자리 공격형 미드필더여야 토트넘에서는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레이의 특성을 고려해보면 저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공격형 미드필더도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거든요. 그러면 약간 중앙 미드필더적인 그런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레이가 무색무취라고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뾰족한 장점이 없긴 하잖아요. 그리고 이번 경기도 보면은 어떤 특별한 하나의 장점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런 선수는 잘할 때는 큰 육각형, 못할 때는 작은 육각형 유형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레이가 결국 계속해서 경기 시간을 부여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실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장점이 없으니까 실수라도 줄어야 되죠. 근데 오늘 그레이 냉정하게 기본기 부분에서 실수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생각하겠죠. 아,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가 나오는구나. 근데 그레이 생각해보니까 뭐 엄청 특출난 장점도 없는데 이거 내가 기용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레이는 본인의 축구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기본적인 부분들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레이를 토트넘이 어느 정도 비싼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성장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또 다르게 보면 어린 나이든 아니든 어쨌든 경쟁의 세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레이 폼으로는 사실 지난 경기 득점을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올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 다음에 비카리오는 제가 봤을 때는 킥 연습 하루에 100번 이상씩은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카리오로부터 소유권 잃은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문제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압박을 당해서 골키퍼한테까지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비카리오가 오른발은 그나마 나. 근데 왼발로 그 굴러오는 공을 걷어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진짜 하프라인 못 넘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골키퍼는 약발 얘기 좀 안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약발로 차더라도 하프라인 정도는 넘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굴러오는 공은. 근데 지금 비카리오가 그거가 안 되면서 소유권 싸움이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좀 킥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카리오는 뭐 오늘 헤더를 막은 건 좋았지만 그런 킥 부분은 필히 좀 수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비카리오 그냥 놓고 차는 것도 힘이 안 돼서 뭔가 하프라인을 못 넘을 때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토트넘은 요새 잘하는 경기든 못하는 경기든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쉽다. 전반전에 잘하더라도 결국 후반전까지 못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의미를 둔다면 뭐 벤탄쿠르의 약간의 폼 성장 그리고 무실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